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해온 74세 김동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도 겪었던,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본 무릎 통증 완치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수술과 비싼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8세 되던 해 저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나이가 있으니 당연하다, 연골이 닳았으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 책을 다시 꺼내 들고 최신 논문들을 뒤지며 무릎 관절의 구조와 통증의 원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통증이라고 부르는 것의 80% 이상이 실제로는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위로는 허벅지뼈, 아래로는 정강이뼈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긴 막대기 사이에 낀 경첩과 같은 모습이죠. 이 경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아래 막대기가 정확한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중둔근이라고 불리는 엉덩이 옆쪽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죠.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두 번째로 종아리 근육이 경직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때문에 종아리 뒤쪽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정강이뼈가 뒤쪽으로 당겨집니다. 세 번째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불균형하게 발달합니다. 이 근육의 안쪽 부분은 약해지고 바깥쪽 부분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죠. 이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빗나간 문짝처럼 삐걱거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릎 통증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연골을 인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릎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을 3-3-3 무릎 회복법이라고 부릅니다. 3개의 운동을 각각 3분씩 하루 3번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중둔근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도입니다. 정확히 30도만 들어 올려야 합니다. 더 높이 들면 다른 근육이 대신 일하게 되고, 낮으면 중둔근이 충분히 자극받지 못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발끝이 살짝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둔근이 정확히 타겟팅됩니다. 천천히 3초에 걸쳐 올리고 3초 동안 유지한 후 3초에 걸쳐 내립니다. 이것을 2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유연성 회복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스트레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뒤쪽 발의 발가락이 정확히 앞을 향해야 하고 무릎은 곧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초 동안 유지하고 각 다리당 6번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대퇴사두근 균형 회복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인데, 여기서 핵심은 발목의 각도입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퇴사두근의 안쪽 부분이 제대로 강화됩니다. 다리를 펼 때는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올려야 하고, 발가락은 천장을 향해야 합니다. 5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당 15번씩 반복합니다. 이 3가지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각각 3분씩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총 하루 27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자세입니다. 첫째, 앉을 때는 반드시 무릎이 엉덩이보다 낮게 앉아야 합니다. 의자가 너무 낮다면 쿠션을 깔아서라도 엉덩이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관절이 굽힘 상태가 되면서 중둔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살금살금 걷는데 이것은 오히려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당당하게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며 걸어야 합니다. 셋째,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때 체중의 일부를 팔로 분산시키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개발했을 때 저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고 3주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후 제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71세 박정순 할머니는 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30년 전 무릎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8세 이창호 할아버지는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 운동법을 시도해본 후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3km씩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나 관절염이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80% 이상의 무릎 통증은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첫째, 의사들이 너무 바쁩니다. 한 환자당 5분도 안 되는 진료 시간에 이런 세세한 운동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의료진들도 이런 근본적인 접근법보다는 증상 완화에 더 익숙합니다.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이니까요. 셋째, 환자들도 즉각적인 효과를 원합니다. 3주간 꾸준히 운동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주사로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진통제나 주사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저는 지난 10년간 1247명의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중 1003명이 3주 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847명이 6개월 후에도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사고로 인한 무릎 손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무릎에 심한 부종이나 열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급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먼저 염증을 가라앉힌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무릎이 붓는다면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운동법을 시작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둔근 강화 운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아래쪽 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받치고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서 몸의 균형을 잡으세요. 위쪽 다리는 몸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발끝을 살짝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엉덩이 옆쪽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허벅지 앞쪽이나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면 각도나 자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번부터 시작해서 매일 12개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지 개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에서는 벽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스트레칭이 부족하고 너무 멀면 뒤꿈치가 떨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손바닥이 벽에 닿는 정도입니다. 스트레칭할 때 종아리 뒤쪽에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 느낌이 없다면 뒤쪽 발을 더 뒤로 빼거나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세요. 반대로 너무 아프다면 거리를 조금 줄이세요. 세 번째, 대퇴사두근 운동에서는 의자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올리기 어렵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리를 올릴 때는 허벅지 앞쪽 근육, 특히 무릎 바로 위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 이 느낌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 운동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주에는 근육에 약간의 뻐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무릎이 붓는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하루 쉬어보세요. 둘째 주부터는 근육이 적응하면서 운동이 수월해집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강도를 높여도 됩니다. 중둔근 운동은 25회까지, 대퇴사두근 운동은 20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3주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6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근육의 기억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움직임 패턴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 6주는 필요합니다. 6주가 지나면 운동량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하루 2번으로 줄이거나 격일로 해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빨리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법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추가 요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에 온찜질을 해보세요. 운동 전에 5분 정도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으면 근육이 이완되어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둘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체중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5kg만 빼도 무릎에는 1520kg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밑창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적당한 쿠션이 있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무릎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항염 효과가 있는 강황, 생강 등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연골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일곱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을 늦춥니다. 금연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상당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째,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연골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동 중에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통증이 없는 딱딱거리는 소리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이는 관절 안에 가스방울이 터지는 소리이거나 힘줄이 뼈 위를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찼는데 이 운동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급성으로 무릎에 물이 찬 경우에는 먼저 염증을 가라앉힌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염증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이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수술 후 충분히 회복된 후에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에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6주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골절 등의 가능성을 검사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85세까지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법을 시작하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 문제이므로 해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12주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주째부터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정확한 자세로 하세요. 잘못된 자세로 100번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10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무릎 통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수술을 피하고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고 다시 건강한 무릎으로 일상생활을 즐기게 된 분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74세에도 매일 이 운동을 하고 있고 40대 못지않은 무릎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활동, 여행, 운동을 다시 시작하세요. 손주들과 뛰어놀고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수술이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건강한 무릎을 되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4세 노인 전문의 김동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